화장지 색이 보통 흰색이라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색이 늘 최고는 아니었어요. 사실 1950년대 색이 있는 화장지들이 진열대에 불쑥 나타났었어요. 집주인들은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렸기 때문에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화장지들을 구입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많은 의사들이 염색된 화장지에 있는 염료를 건강상 위험 증가와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염료 때문에 물을 내렸을 때 색 화장지가 빨리 분해되지 않아 정화조가 막힐 위험이 커졌죠. 이것 때문에 흰색 화장지에 비해 기본 제조 및 소매 가격이 너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 화려한 패턴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지에 관련된 장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 마케팅 도구일 뿐이라고 해요.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더 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예쁜 장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죠. 다음 설명이 더 실용적이에요. 이 패턴들은 화장지를 더 부풀려서 흡수력을 높여줘요. 푹신한 것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중 화장실에는 왜 그렇게 거친 화장지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분명한 대답은 고품질의 화장지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들은 품질이 낮은 화장지로를 구매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화장지를 덜 자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또 도둑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쳐가요. 공중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가 보통 밖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건설 회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와 물은 위험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전등 스위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기가 흘러요. 물론 전문적으로 설치된 스위치에는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가 많이 취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영국은 미국에 비해 전등 스위치 안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런던에서 산다면 화장실 밖에서 전등 스위치를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국 대부분의 욕실은 독립적인 전기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우연한 감전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해주죠. 전류에 변화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놀라운 조명 선택지들이 많죠. 하지만 신호등은 왜 빨간색, 녹색, 노란색일까요? 알고 보니 거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동차 신호등이 있기 전에 기차 교통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철도 운영자들은 흰색을 출발, 빨간색을 정차, 녹색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흰색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밝은 흰색 빛은 밤에 별로 쉽게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흰색 대신 녹색이 출발을, 노란색은 주의를 의미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 색들이 다른 색들과 쉽게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전통은 자동차 신호등으로 퍼져나가 표준이 되었어요. 빨간색의 경우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다른 색깔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주의 표시로 선택되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보다는 약간 짧은 파장을 갖고 있지만 녹색보다는 더 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방은 어디죠? 보통 정답은 침실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침실은 피부세포, 진드기로부터 먼지를 그리고 커튼, 침대 시트, 카펫의 직물에서 섬유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털과 피부세포는 이 먼지투성이 파티에 상당한 양의 먼지를 더해줄 거예요. 다행히도 침실의 먼지를 덜 일으키게 만들어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매일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기와 물로 정기적으로 그 구역을 청소하는 게 포함돼요. 카펫과 먼지가 쌓이는 경향이 있는 불필요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없애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또 커튼이나 침대 시트를 구입할 때 품질에 유의하세요. 직물이 느슨할수록 더 많은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침실로 들어가는 걸 금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현대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리고 천장 선풍기는 여러분의 수면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가 만약 필터가 더러워지거나 털이나 다른 공기오염 물질로 막혀버리면 새로운 먼지들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들이 결국 침실 표면으로 가게 될 거예요. 먼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쓰레받기로 빗자루 가장자리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 지그재그는 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빗는 데 쓸 수 있어요. 안경을 쓰고 난 후 귀 뒤에 이런 자국이 생긴 적 있나요? 가끔 이게 없어지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안경의 옆부분인 관자놀이가 머리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피부 자극이나 심지어 두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귀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두개골의 연약한 부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관자놀이 부분은 크기가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전문 안경사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강판은 수평으로 두고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당근이나 큰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만약 고트치즈나 모짜렐라 같은 부드러운 제품을 갈고 싶다면 갈기 전에 약 30분 동안 냉동고에 넣어 놓으세요. 또 청소를 더 쉽게 하고 치즈가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소량의 오일을 강판에 뿌려요. 그리고 이제 강판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써본 적 있나요? 이쪽은 슬라이싱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샐러드나 파스타를 위한 얇게 썬 야채 조각을 만들거나 감자칩을 얇게 썰길 원한다면 꽤 편리해요. 그리고 이 작은 구멍들은 껍질을 벗기거나 아주 미세하게 갈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강판은 다음 비식품 팁에도 꽤 유용해요. 만약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아주 싼 세탁비누를 구입해 소량을 갈아 세탁제를 사용하는 대신 그걸 여러분의 세탁기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냉장고가 문 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쪽에 경첩이 있어요. 반대편에 부착하면 문이 반대로 열릴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수리를 시도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특정 모델의 냉장고에 대한 설명서를 읽으세요. 호일에 반짝이는 면과 칙칙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많은 사람들은 빛나는 면이 열을 더 잘 가두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조 공정 때문에 두 면이 살짝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용도가 같아요. 호일은 부엌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배터리 트릭이 있어요. AA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걱정 마세요. 작은 AAA 건전지와 약간의 호일을 쓰세요. 한쪽 끝에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AA와 AAA 배터리가 모두 동일한 양의 전압을 전달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중식 테이크아웃 음식 용기가 펼쳐져서 접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양쪽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력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종이판 용기의 옛 학명은 굴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굴을 담기 위해 고안됐거든요.